안녕하세요. 저는 과천 공동육아 맨발 어린이집의 아마 애기똥풀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고요. 과천 맨발 어린이집에서 8년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인 중에 공동육아를 알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공동육아 생활을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공동육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복직을 위해서 연수를 받을 때 남한산 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흥미를 느끼니까 제 옆에 있던 분이 과천에 있는 공동육아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과천 맨발 어린이집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합 형태다 보니까 출자금이나 조합비에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맨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우리 튼튼 어린이집과 어깨동무 어린이집이 합해져서 영구터전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고 지역적 특성상 부동산의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걸 출자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금이 생각보다는 비쌉니다. 매달 내는 조합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조합비는 월 보육료와 별개로 내시는 금액이고요. 저희도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지만 그 외에 조합비에 대한 부담이 재정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 조합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모든 곳에 쓰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처럼 생일이라고 생일 걸 준비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조합비 내에서 어린이의 체험, 어린이의 칫솔 하나까지, 치약까지 모든 그 조합 운영에 대한 것들을 다 조합비에서 충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금의 경우에는 결국 돌려받는 돈이라 생각하면 아깝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월마다 납부하는 조합비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월마다 납부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행사라든지 체험 활동을 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조합비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불하는 금액은 없어요. 그 총액을 따져보면 사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더 유난히 비싸거나 특별한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냐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량적인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어린이집보다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쓰임이 있는 곳에 저희 아이가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부담은 충분히 그리고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원 없이 놉니다. 저는 이 원 없이 노는 게 너무 좋은데요. 배움을 학습에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정형화된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판단되는 것을 배움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맨발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아마도 시판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반한 정형화된 학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들이 속에서, 놀이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젖어들듯이 배워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숲이나 산에 나들이를 가서 그 안에서의 그 나뭇가지를 갖고 놀면서 그 나뭇가지의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수학적인 감각을 익히기도 하고요. 전래놀이는 공동체 놀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정, 함께하는 놀이의 기쁨과 협력을 은연중에 익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냥 놀린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 놀리는 것 안에서 그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와 감각의 영역 안에서 잘 배우고 잘 자라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미술적인 테크닉을 가르치는 미술 수업은 없지만 아이가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습식 수채화 등의 방식으로 충분한 배움의 장과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돈과 시간이 너무 많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돈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공동육아에 발걸음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아이가 셋이고요. 그리고 맞벌이하는 가정이고 주말부부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성장하시고자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강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이가 셋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는 이미 졸업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초등학교를 진학한 학부모로서 그리고 지금 8년을 공동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제 경험이 곧
이 공동육아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한 방증이 되더라고요.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공동육아로 키워진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고 내적인 힘을 갖고 안정된 상황에서 충분히 사랑받으며 자라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에게 있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가장 최고의 장소임을 확신합니다.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어린이집에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하게 내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서는 아마의 노력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에 대한 노력을 어려움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아마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형식적이고 정량적인 것들을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만큼 아마도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공동육아에는 아이와 아마가 함께 자라고 싶다라는 열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용기와 열린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형식적인 부분만 보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중심에 두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고 그 안에서 부모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TV를 또는 뭐 캐릭터 같은 거를 지양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집에서도 TV나 캐릭터를 보지 않아야 아이가 일관성 있게 이렇기 때문에 터전에서도 집에서도 TV를 보지 않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8년 전에도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는 이런 공동육아는 있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공동육아가 이제 미디어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할 건지, 그리고 미디어만이 아니라 미디어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일관성 있게 아이를 돌볼지에 대한 고민,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은 공동육아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면 쉽게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 또한 공동육아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이 비단 공동육아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어린이집이나 여러 보교육시설에서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